반갑습니다. 교과서 문제풀이 공통수학원 개정교육과정 강의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상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단어 바뀌어가지고 3단원이고요. 경우의 수 같이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 합의법칙, 고비법칙, 순열, 조합 이 네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여기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순열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 조합을 쓰지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를 좀 많이 접해 보시면서 좀 많이 익혀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많은 문제들이 더 있으니까 좀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 거고요. 교과서 105쪽에는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자, 1, 2, 3, 4고 적혀있는 카드 5장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두 장을 동시에 뽑아서요, 두 자리를 만들 때 짝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힌트 주어진 것이 뭐냐면요, 지금 짝수라는 말의 힌트인데요. 생각해 볼게요. 자, 내가 카드를 5장 있으면 뽑을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두 자리를 만들 때 짝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두 자리니까 당연히 카드는 두 장 뽑아야겠죠. 그쵸? 그러면 짝수가 되려면 뭐가 와야 될까요? 그쵸? 1자리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쵸? 짝수에 내는 2하고 4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1자리는 경우의 수 몇 가지 되는 거예요? 두 가지인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1자리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여기서 지금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이제 나머지 12자리가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문제 뭐가 돼 있냐면 지금 카드를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금 동시에 뽑는다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장을 한 번에 같이 뽑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그럼 만약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여기 1자리에서 2가 왔어요. 그럼 여기 다시 2가 올 수 있나요? 없는 거예요. 동시에 뽑는 거니까 중복해서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12자리는 뭐가 와야 될까요? 여기 있는 10의 자리는 결국 뭐가 와야 된다. 그쵸? 결론적으로는 1자리에서 뺐던 걸 제외하는 거죠. 1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몇 장이 4장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결국엔 동시에 뽑는 거니까 얘는 무슨 법칙? 그쵸? 고비 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따라서 결국에는 12자리는 4가지 경우의 수, 1자리는 2가지여가지고요. 정답 얼마나 4 곱하기는 8. 정답은 그래서 8가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 아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잘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모자 상의 하의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택해서 착용한 방법인데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 머리가 있고요. 여기에 상의가 이렇게 몸통이 있고요. 다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겠지만 여기 위에 우리가 모자를 쓸 거고요. 여기 우리가 위도새 상의를 입을 것이고요. 아래에 우리가 이제 하의를 입을 건데 당연히 모자, 상의, 하의가 한 세트가 되면 즉 세 개를 모두 동시에 입는 거죠. 동시에. 그래서 무슨 법칙? 그렇죠. 결국 고비 법칙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모자 몇 가지? 세 가지. 상의 몇 가지? 네 가지. 하의 몇 가지? 두 가지. 이걸 다 곱해주는 거여가 정답 몇 가지다? 그렇죠. 8, 3에 24 정답은 그래서 24가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자,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다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1번. 축구 선수 5명이 승부차기 순서 정한 경우의 수입니다. 자, 승부차기 순서인데요. 자, 승부차기라는 건 뭐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쵸?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는 거다? 그쵸? 결국 이 문제는 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 몇 명? 5명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몇 가지? 그쵸? 120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2번입니다. 자, 서단 음악 7곡 중에서 3곡을 골라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그쵸? 마찬가지로 순열 내용은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7개 중에서 3개 정하는 거니까 7P3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7 곱하기 6 곱하기 5여가지고 몇 가지 정답은 210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혹은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순서를 정해서 듣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일단은 정할게요. 세 곡을. 그럼 뭐죠? 7개 중에서 3개를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순서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세 곡의 순서 3팩토리얼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진짜 해보시면요. 7 곱하기 여기 해주시게 되면 6 곱하기 5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어가지고 이 똑같이 210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1번입니다. 소다능공 6개 들은 주머니에서 3개를 동시에 꺼내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6개 중에서 지나는 3개를 그냥 꺼내는 겁니다. 여기는 뭐죠? 순서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다? 조합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결국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6, 3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약분해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정답은 20가지 나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같이 가볼게요. 자, 서울대 인문학 추천도서 10권 중에서 2권을 동시에 뭐 한다 지금 택하는 겁니다. 그쵸? 얘는 뭐다 얘도 선택하는 거니까 그쵸? 조합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됐죠? 따라서 결국에는 10권 중에서 2권을 택한다. 됐죠? 따라서 얘는 10 곱하기 9를 2 곱하기 나눠주는 거니까요. 계산해주게 되면 약분해주게 되면 2, 5, 10이어서요. 5, 9에 45. 정답은 45가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기초 문제 풀어봤고요.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오늘 5번 같이 한번 기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요. 자연수 XYZ 순서상 XYZ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요. 미지수 개수는 3개고 방정식은 1개입니다. 그러면 해가 엄청 많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문제 뭐 나와 있죠? 조건이 그쵸,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자, 근데 이런 경우에 물론 우리가 지금 x, y, z도 자연수거든요. 그럼 우리가 x에다 1, 2, 3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생각해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다 합해서 1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에다가 하나하나 1, 2, 3 대입하다 보면 개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요, 항상 규칙이 있습니다. 개수를 볼게요. 개수를 비교해서 가장 큰 쪽에다가 값을 대입하시면 편해요. 왜냐하면 큰 쪽에 대입해주게 되면 값이 확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 케이스를 분류하는 것이 좀 줄어듭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한번 Z가 1일 때 한번 확인해 볼게요. Z가 1일 때. 자, Z가 1 대입해 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X 플러스 2Y 더하기 3이 12가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X 플러스 2Y가 9인 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케이스 또 분류해 보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자, Y가 예를 들어 1입니다. Y가 1이면 X가 얼마 나오죠? 7 나오겠죠. 그쵸?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이제 Y가 2입니다. Y가 2면 X는 5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가 3입니다. 그럼 x가 얼마? 3 되는 것이고요. y가 4일 경우에는 x가 1 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케이스 더 이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좀 써볼게요. 순서상으로. 결국에는 1, 4, 1 그리고 3, 3, 1 그리고 5, 2, 1 그리고 7, 1, 1 이렇게 4가지인 것으로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4가지 나온 것을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Z가 2일 때 같이 가볼게요. 자, Z가 2일 때의 경우에는 X 플러스 2Y 더하기 6이 12가 돼가지고요. 결국 x 플러스 2y가 6인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러면 y가 1일 때 가볼게요. y가 1일 때는 x 얼마 나온다? 4 나오는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y가 이번에 2일 경우에는 x가 2 나오는 것이고요. 자, y가 3일 경우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왜냐면 x에 0 나오는 건데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케이스 결국에 결론적으로 몇 가지 나온다? 그쵸. 결국에는 4, 1, 2 그리고 2, 2 해가지고요. z가 2일 때도 2가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자, 이제 3일 때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고요. 자, z가 3일 때 같이 가보겠습니다. 자, 결국 x 플러스 2y 더하기 9가 12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x 플러스 2y가 3 되는 것이고요. 이때는 y가 1일 때는 x가 1이어가지고 결국 케이스가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 3이어가지고 결국 z가 3일 때는 한 가지 나온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다 했네. 더 이상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은 정리해보시면 4가지, 2가지, 1가지여가 이때는 더 할까요? 곱할까요?
그쵸, 이때는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Z가 1, 2, 3이요. 같이 한 번 일어날 수 있나요? 없어요. 즉 1 또는 2 또는 3 또는이에요. 또는 거기서 보니까 얘는 다 더하셔야 되겠죠. 그쵸? 결론적으로는 뭐다 정답 어떻게 된다? 정리해주게 되면 4 더하기 2 더하기 1이어가 몇 가지? 정답은 7가지 라는 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방정식에 해에서 특히 자연수한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하나하나 대입해서 푼다는 점, 특히 개수가 가장 큰 쪽에 대입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6번 문제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볼게요. 자, 어느 독서토론대에 참가한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요. 발표 순서를 정할 때요. 여학생, 남학생 교대로 발표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몇 명이 전체가 지금 6명이에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지금 자리가 6명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명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어차피 맨 앞에 있는 한 명에 대해서 성별이 정해지면 나머진 성별이 정해지죠. 이런 말이에요. 얘도 여기 앞에가 남학생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지금 뭐가 돼 있냐면 교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다음 성별은 그쵸, 여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자, 그 다음은 남자, 그 다음 다시 여자, 그 다음 다시 남자, 여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맨 처음이 여자가 오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 가시나요? 여기서 여자, 교대로 다시 한번 남자, 남자, 남자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주자의 성별 정해지는 순간 나머지 뒤에 성별은 이미 정해지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일단 그 맨 앞에 여기부터 볼게요. 일단은 뭐부터 정해줘야 될까요? 성별. 그쵸? 남자 또는 여자자, 여자. 남녀 둘 중 하나자 아니요. 몇 가지? 2가지예요. 여기서는. 그쵸?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맨 처음은 2가지. 이게 뭐다? 지금 성별 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 또 뭐가 와야 될까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잘 보세요. 끝나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얘도 여기서 남자 정해줬어요. 남자가.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아니에요. 남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3명 중에서 누가 올지도 정해줘야 돼요. 이해 가시죠? 결국에는 3명 중에 1명을 정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따라서 얘는 1명 정한이에요.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뭐 해줘야 될까요? 이 나머지 부분. 결국 이제는 요 부분도 해줘야겠죠? 가볼게요. 자, 이제 요 부분입니다. 그럼 잘 볼게요. 얘도 볼게요. 얘도 여기가 남자예요. 그러면 나머지 여자 몇 명? 3명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쵸?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그래서 여기서는 3팩토리얼이에요. 여기서는 뭐다? 나머지 성별 순서 정하는 거죠. 그럼 또 뭐 해줘야 될까요? 그쵸. 이번에는 앞에 정했던 1명 빼고 2명에 대해서 여기 남자 되겠죠? 요 경우에 대해서 또 2팩토리얼 해주는 것이죠. 다 이거를 곱하시는 거예요. 되었죠? 따라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뭐가 된다? 2 곱하기 3 곱하기 3팩토리얼 6 되는 것이고요. 2팩토리얼 2가 돼가지고요. 2, 3은 6, 6, 6에 36, 36 곱하기는 72. 정답은 그래서 72까지 라는 점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이렇게 경우의 수 헷갈리지 않게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7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개의 수 0, 1, 2, 3, 4가 있습니다. 자연수 만들려고 할 때요. 32,000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도요.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보시면 돼요. 가볼게요. 자, 32,000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얘는 사실 풀이가 2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풀이 가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풀이는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쵸? 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2,00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케이스 어떻게 나눠줘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케이스는 만자의 수가 뭐가 오는 거? 그쵸? 1이 오는 거예요. 1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 숫자이 0, 2, 3, 4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좋아요. 자, 결국에는 얘는 어떻게 된다? 4팩토리얼 되겠죠? 그쵸? 그쵸? 얘는 4팩토리얼. 몇 가지? 2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마찬가지로 어차피 또 그 별도로
만의 자리가 얼마일 때? 그쵸? 2일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기서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0, 1, 3, 4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몇 가지? 그쵸? 4팩토리얼 해가지고요. 얘도 24가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오케이, 여기서 일단 지금 여기 가지수가 24가지, 24가지 나왔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그럼 뭐 봐야 될까요? 그쵸? 이제는 많이 자릿수가 얼마인 거 3일 때 보는 건데 잘 보세요. 지금 32,000이에요. 그러면 또 분류하셔야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이제. 그쵸? 32,000보다 작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더 분류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뭐부터 해줘야 될까요? 그쵸? 선의 자릿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가볼게요. 그럼 여기 뭐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 자릿수가 그쵸? 1, 2, 4가 올 수밖에 없겠죠. 이해 가시나요? 따라서 얘는 몇 가지? 3팩토리얼이어서 6가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31,000 여기 뭐가 될까요? 여기서는 0, 2, 4가 오게 되기 때문에 3팩토리얼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기는 거죠. 더 있나요? 없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정답은 더해서 따라서 다 더해주시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는 24 더하기 24 더하기 6 더하기 6이어가지고요. 30이 2개 있는 거 정답은 60까지 이렇게 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예, 가시죠. 이렇게 푸셔도 된다는 점 참고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풀이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화면 다시 옮기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요.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쵸. 자, 두 번째 풀이는요. 결국 우리는 전체에서 어떻게? 그쵸. 32,00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쵸.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가볼게요. 일단 전체 가볼게요. 자, 전체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5자리 단수거든요. 자, 그러면 자, 맨 앞에 일단 뭐가 오르죠? 0이 뭐죠? 0. 그쵸. 결국 얘는 몇 가지? 1, 2, 3, 4 올 수 있으니까 4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앞에 한 개 제외와 나머지 또 4개가 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기가 1이 왔으면요. 1 빼고 0, 2, 3, 4 올 수 있으니까 이해 가시죠? 여기 4가지예요. 나머지 이제는 3가지, 2가지, 1가지여가지고 곱해주면 몇 가지 나온다? 16 곱하기 6은 96가지 나온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전체는.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32,000보다 크거나 같은 케이스를 빼면 되는 거겠죠. 그쵸? 가볼게요. 자, 32,00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그럼 얘는 어떤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만자일 수가 3이 오는 것이고 천이자일 수가 2인 경우가 되겠죠. 그쵸? 이해가시죠? 그럼 얘는 어떻게 온다? 나머지 3개에서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0, 1, 4 올 수밖에 없는 몇 가지? 3팩토리아는 6가지인 걸 알 수 있겠죠. 그쵸?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케이스 34,000대가 되겠죠. 나머지 여기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0, 1, 이거 올 수 있는 몇 가지 해도 3팩토리얼이어가지고 6가지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 4만대. 이번에는 4만 얼마. 너 여기 몇가 올 수 있는 거예요? 0, 1, 2, 3 올 수 있어가지고 얘는 몇 가지? 그쵸? 4팩토리얼이어가지고 24가지. 됐죠? 그럼 다 합한 몇 가지요? 36가지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96 빼기 36은 똑같이 60까지 나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풀이는 여러 가지 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8번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자, 과일 주스 5종류하고요. 지금 차가 4종류가 있습니다. 소다, 음료 4잔을 구매하려고 할 때요. 과일과 차에 적어도 한 종씩 포함해가지고 구매하는 경우를 지금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얘도 사실 풀이가 2가지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1가지 풀이 나와 있겠지만요. 2가지 모두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풀이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하나 더 해보는 겁니다. 자, 볼게요. 지금 과일과 차를 적어도 몇 개씩? 1개씩이에요. 그럼 케이스 분류해 보셔야죠. 가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과일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1개씩 사야 돼요. 합해서 몇 개? 4잔이에요. 그럼 케이스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과일 몇 잔? 3잔. 그리고 차 몇 잔? 1잔. 과일 2잔, 차 2잔, 과일 1잔, 차 3잔 되겠죠? 더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다음 거 아닌가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가 되는 거죠? 5잔 중에 몇 잔? 3잔 선택하는 것이고 차는 4잔 중에 1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5잔 중에 2잔,
다음에 4잔 중에 2잔. 그 다음 케이스는 5잔 중에 1잔, 4잔 중에 3잔 되겠죠. 자, 계산하겠습니다. 자, 5C3은 얼마죠? 얘는 5C2니까 10, 4C1은 4, 5C2는 10, 4C2는 6, 5C1은 5, 4C3은 4. 그래서 얘는 40까지, 60까지, 40, 20까지여가지고 얘는 다 무슨 법칙? 그쵸, 합의법칙이죠. 합의법칙. 다 더해주게 되면 얼마 나온다? 얘는 정리해주게 되면 40 더하기 60 더하기 20은 그쵸, 120까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는 전체에서 빼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는요. 자, 전체에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걸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지금 과일과 차를 적어도 한 잔씩 사는 거, 한 잔씩. 그럼 반대는 뭐죠? 반대는 하나도 안 사는 경우, 하나도 안 사는 경우. 이해 가시나요? 결국 뭘까? 전체에서 뭘 빼주면 될까요? 그쵸? 과일을 몇 잔 사는 경우, 과일 주스 4잔 사는 경우. 그리고 또 뭘 빼주는 거예요? 그쵸? 차를 4잔 사는 경우를 빼주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요? 전체 경우의 수는 자, 지금 보시면요. 과일과 차에서 4잔 사는 거, 4잔. 결국엔 뭐다? 9잔 중에서 나는 4잔을 선택하는 거 되는 것이고요. 과일 4잔은요, 5잔 중에서 4잔 되는 것이고, 차 4잔은 4잔 중에서 4잔 되겠습니다. 쉬웠죠? 계산 가보겠습니다. 자, 9 콤비네이션 4 같은 경우에는요,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나눠주시는 것이고요. 자, 5C4는 얼마죠? 5 되는 것이고 4C4는 1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약분 한번 해보시면요. 3 곱하기 2 곱하기 여기는 6가 약분되는 것이고요. 4 곱하기 2가 8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9 곱하기 2 곱하기 7은 126 되는 것이고요. 결국 126 빼기 6은 정답 똑같이 얼마 나온다? 120까지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결국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풀이 뭐 두 가지는 가능한데 좀 더 깔끔한 풀이는 두 번째 풀이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풀이 모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9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학교 축제에서요, 수학과학 탐구반 동아리 학생들이요, 수학 체험 4가지, 과학 체험 3가지 준비했습니다. 동아리 체험관에서 수학 2가지, 과학 2가지를 골라서 순서를 정해 체험하는 방법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 속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이미 학생들 준비한 건요, 수학 4가지가 있고요. 지금 과학이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한다? 수학을 2가지, 과학을 지금 어떻게 한다? 2가지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고르는 겁니다. 고르는 거 뭐죠? 조합이죠. 자, 그럼 먼저 조합 이용해 볼게요. 조합 이해가시죠? 그럼 가볼게요. 일단은 수학은 어떻게 되죠? 수학 어떻게 되죠? 수학은 4개 중에 2개를 고르는 거예요. 몇 가지? 6가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은요. 3개 중에 몇 개? 2개를 고르는 겁니다. 몇 개? 3가지요. 자, 그러면 합해서 몇 가지요? 지금 4개예요. 4가지. 이해가지? 합해서 4가지 나온 거죠. 4가지. 케이스가. 정확히 말하면 체험 가지수가요. 근데 뭐 하는 거 이번에는 순서를 정하는 거죠. 얘는 뭐예요? 순열이에요. 즉 결국 이렇게 하면 몇 가지 나오는 거야? 그쵸. 전체 4가지 프로그램을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얘는 뭐다 지금? 프로그램 체험 순서까지 정하는 거죠. 체험 순서. 이해 가시나요? 그럼 다 했습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6 곱하기 3 곱하기 4 팩토리얼이라 가지고요. 얘는 결국 18 곱하기 24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얼마 나온다? 정답은 432가지 하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살짝 말장난 같긴 한데요. 이 정도까지는 연습 좀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도전 문제 10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 사이에는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건물 B하고 C 사이에 지금 산책로 추가해가지고요. A부터 D까지 가는 방법의 수가 64가 되도록 할 때 산책로 개수를 좀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면 일단 미지수부터 세팅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B하고 C 사이에 몇 가지는 모르지만 저는 한번 여기를 N가지라고 둘게요. N개라고. 자, 다시 쓸게요. 여기를 제가 여기 B와 C 사이에 몇 개? 그쵸? N개의 산책로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얘도 케이스 분류예요. 그거 가볼게요. 첫 번째, 저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그쵸? 지금 문제 뭐가 돼 있냐면 A부터 어디까지? D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케이스 분류해볼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 그쵸? A, B, D가 있겠죠. 그쵸? 맞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나는 첫 번째 A에서 B에서 D까지 가고 싶습니다. 그럼 몇 가지 나오죠? 얘는 일단 A에서 B까지 몇 가지? 산책로가 3가지, B에서 D는 2가지, 몇 개? 6가지 나온 거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또 뭐도 가능할까, 이번에는? 그쵸, 이번에는 어떻게? 그쵸, A에서 C에서 D도 갈 수 있겠죠. 그쵸, 이해가시죠? 결국 이번에는 A에서 C에서 D도 가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얘는 몇 가지? 그쵸, 2 곱하기 3이면 몇 가지? 얘도 6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있을까요? 또 있죠.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A에서 B도 갔다가 C를 들려서 D를 가는 것이죠. 그럼 가볼게요. 일단 A에서 B까지 몇 가지? 3가지 되는 것이고요. B에서 C는요, N가지 되는 것이고요. C에서 D는요, 지금 3가지. 따라서 얘는 몇 가지? 9N가지인 걸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네 번째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 C, C에서 B, B에서 D를 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A에서 C는 몇 가지죠? 지금 2가지. C에서 B도 N가지. B에서 D 2가지 되겠죠. 몇 가지? 4N. 더 있나요? 없습니다. 즉, 결국 다 더하는 거죠. 따라서 얘는 13n 더하기 12 되는 것입니다. 얘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64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13에는 64 빼기 12는 52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n이 얼마 나온다? 4. 정답은 몇 가지다? 4가지 길이 더 필요하다는 거 4개라는 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에는 케이스를 상세하게 하나하나 다 분류할 줄 아셔야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높이가 4m고요. 폭이 10m인 계단 모양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조건 2가지가 있을 때요. 방법의 수를 모두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넘겨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뭔지 보시면요. 높이가 무조건 얼마씩 있는 거예요? 0.5m씩 있는 것이고요. 네, 폭, 가독이 자연수가 되면서 폭은 같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아까 문제 뭐라 했냐면 전체 높이가 얼마? 4. 전체 폭은 얼마? 10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약간 이거였죠. 아까 그려보시면 전체 폭이 얼마 여기가 높이가 4가 되는 것이고 폭이 여기 전체가 10이에요. 10. 이해 가시죠? 그럼 잘 보세요. 문제 뭐라 했냐면 지금 높이는 각 얼마? 0.5m입니다. 다 같아요. 그럼 이 조건에서 뭘 구할 수 있을까요? 그쵸. 계단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럼 가볼게요. 즉, 결국 우리는 먼저 계단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전체가 4m인데 하나당 0.5m예요. 나눠주면 얼마? 8. 그래서 계단을 8개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되셨죠? 결국에는 요거 10을 어떻게 하는데 8개씩 8개가 나눠 가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느낀다 생각해보면.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근데 문제 뭐냐? 자, 문제 뭐라 했냐면 지금 두 번째 조건에서 폭은 모두 뭐네요? 자연수네요. 그리고 폭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자연수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폭이 하나당 1이에요. 1m씩. 다 여기 1m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계단 몇 개? 계단은 8개인데 폭이 다 1m가 돼버리면 1 곱하기 8은 얼마? 8이거든요. 폭이 1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어떤 계단은 1m일 수도 있어. 근데 적어도 몇 개는 뭐가 돼야 돼? 더 길어야 되는 시겠죠. 이해 가시죠? 다 1m일 수는 없으니까. 즉 적어도 몇 개는 적어도 몇 개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긴 거인 2m나 뭐 3m가 돼야겠다는 뜻이겠죠. 뭐 더 이상도 될 것이고요. 이해 가시죠? 자, 이제 그럼 같이 한번 케이스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가볼게요. 일단은 뭐 정확히 개수는 몰라요. 그러면 일단 1m짜리가 한번 제가 A가 두개 A개라고, 그리고 뭐 정확히 모르니까 2m를 한번 B개로 두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한번 방정식 한번 세워볼까요? 일단 합해서 몇 개 돼야 되는 거예요? 8개 돼야 돼요. 그리고 1m가 A가 있는 것이고 2m가 B가 있으면 합해서 몇 m가 돼야 돼? 전체 폭이 10m 되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위에서 아래 빼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도 빼볼게요. 빼주면 어떻게 나온다? 결국 B가
2가 되는 것이고 A가 얼마? 6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B가 2고 A가 6 되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이번에는 1m가 A게, 그리고 2m가 이번에는 3m 볼게요. 3m 볼게요. 3m가 B게라고 볼게요. 자, 그럼 요 경우에는 합해서 지금 얼마가 돼야 돼? 8개가 되면서, 그리고 A 더하기 3B가 얼마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에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나온다? 2B가 2니까 B가 1 되는 것이고 A가 7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있을까요? 네, 실제 해보셔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합해서 8개 되는 것이고요. 2m가 A개고요. 3m가 B개 있는 거예요. 네, 실제 해보시면요. A, B 자연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해보시면 안 나와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결국 이번에 어떻게 된다? 1m가 몇 개? 1m가 6개, 2m가 2개, 그 다음 1m가 7개, 3m가 1개인 것이죠. 되셨나요? 자, 지금 정리해볼게요. 봐보세요. 지금 문제 보시면 계단이 몇 개? 8개예요, 계단이. 8개 중에서 하는 1m가 6개고요. 2m가 2개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그냥 8개 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1m가 있는 6개만 지정해주게 되면 나머지 어떻게 되는 거냐? 자동으로 여기 2m가 되는 거야, 자동으로 2m가. 즉,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순서는 상관이 없죠. 왜? 어차피 1m 끼니 어떻게 돼? 1m 끼니 다 똑같아요. 순서가 의미가 없다고요. 이해가시죠? 교회는 무슨 문제? 조합이에요, 조합. 순서 의미가 없으니까. 되셨죠? 자, 결론적으로 이건 뭐가 된다? 8개 중에서 6개를 택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것이죠. 계산해볼까요? 얘는 어떻게 된다? 8 콤비네이션 2 곱하기 1이어가지고요. 8 곱하기 7을 나누기 2 곱하기 해줘가지고 28가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8개 중에서 7개를 택하고 1개 중에서 1개를 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얘는 8 곱하기 2여서 8가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몇 가지다? 28가지 더하기 8가지여가지고 정답 몇 가지? 36가지예요 라는 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경우의 수 내용 자체가 별게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합의법칙, 고비법칙, 순열, 조합 4가지만 하신 내용 끝나거든요. 근데 실제 문제 접하시다 보면 응분만 헷갈리시고요. 특히 오늘 이 중요한 내용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가시다 확률과 통계에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반드시 1학년 내용도 정확히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대단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한번 풀어가지고 와보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 잘 복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